네,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이썬의 연산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걸 자료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룰 자료형은 수치형과 문자형입니다. 이 수치형과 문자형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다루는 되게 중요한 형태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제가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좀 강조하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문법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나, 마침표 하나, 뭐 콜론 하나, 이런 것만 빠져도 바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구조에 신경 써서 코딩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냐 싶긴 하지만,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실수하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문법 구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연산은 계산기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더하기 먼저 해보면 이렇게 5 더하기 4, 빼기도 우리가 해보면 뭐 4 빼기 6, 곱하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뭐 4 곱하기 7, 이렇게 잘 계산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잘 되죠. 여기서 이제 목을 구하는 연산할 수 있는데, 목을 구하는 연산은 나누기호를 2번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목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지수 연산은 곱하기 기호를 2번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2번 하시면 지수 연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연산을 할 때 괄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할 점은 이 괄호를 소괄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수학에서는 중괄호나 대괄호를 사용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선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괄호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연산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수학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먼저 연산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 연산, 그리고 목을 구하는 연산, 나머지 구하는 연산,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이 처리가 되고, 더하기 빼기 연산이 처리가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일단 계산을 하나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0.1 곱하기 3을 할 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좀 당황스럽죠? 아니, 당연히 0.3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엉뚱한 값이 나왔으니까 이게 파이썬이 좋다고 하더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0.1 곱하기 3은 사실 십진법에 대한 계산이죠. 근데 컴퓨터는 이런 십진법에 대한 계산을 이진법을 바꿔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십진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파이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소수점 계산할 때는 이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점 계산은 모두 근사값이다 라는 생각을 두고 계산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2 나누기 7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후점이 나오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이거 참값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후점은 근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정수에 대한 계산 되게 잘 해주거든요. 되게 큰 수까지도 잘 계산을 해줘서 정확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정확한 참값, 소수는 근사값, 이걸 좀 염두에 두셔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연산해봤으니까 간단하게 문제 2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다들 이렇게 계산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루트 기호가 나와서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2분의 1제곱이 루트 씌운 것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학에서 뭐 x는 1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똑같이 파이썬에서도 x는 1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x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x는 1이라고 할 때 이 등호가 수학에서와 똑같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등호 기호는 이제 할당 연산자라고 해서 대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x는 1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수학에서는 사실 이게 성립할 수 없는 식이잖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선 이 등호가 대입연산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x 더하기 1을 x에 대입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x에 이미 1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더해서 다시 x에 대입하라. 즉 x값이 얼마가 될까요? 한번 출력해보면 x값이 2가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호가 할당연산자로서 대입을 의미한다 라는 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에 대한 규칙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째로 숫자, 문자, 언더바만 이름에 사용할 수가 있고, 둘째,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셋째,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여기서 예약어라는 건 프로그래밍에서 의미를 갖고 사용하는 문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for, while 이런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중간에 공백을 넣을 수가 없고 첫 문자에 숫자를 넣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자에 숫자를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 x5라는 변수를 설정해서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켜서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규칙은 아닌데 프로그래머들이 이름을 질 때 그냥 사실 수학에서처럼 XYZ, ABC, PQR 이렇게 짓지 않고 이 변수의 역할에 맞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 가격이다 라고 하면 뭐 북 프라이스 이렇게 뭐 만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짓고 만약에 숫자의 합이다 하면은 넘썸 해서 뭐 100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돼요. 사실 프로그래밍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사용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ABC, PQR 이런 식으로 짓게 되면은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보통 변수 이름을 줄 때는 그 의미에 맞게 이름을 붙인다. 네, 우리가 앞으로 항상 이제 이렇게 의미를 잘 부여해서 예쁘게 변수 이름을 져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치형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수, 실수, 복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정수에 대해서 한다 라고 하면 a라는 변수를 뭐 10이라고 한다 하면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해보면 a에 10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실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b는 1.2다 하면 이렇게 실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형태가 있거든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따라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 2, 2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 2, 2라고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300이라고 나왔죠. 이건 이제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해서 저 2가 10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제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2, 5라고 한다면 2 곱하기 10의 5제곱을 의미하겠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네, 20만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출력 결과가 저런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표기법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복수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수의 기본 단위가 i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선 이걸 소문자 j나 대문자 j로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면 저 2라는 문자는 3 더하기 2i를 의미하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변수 예를 들어 k를 제가 1-4j라고 선언을 해서 두 개의 연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잘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도 잘 계산해 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네, 복수 같은 경우에 지금 2를 3 더하기 2j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죠. 저기 3이 실수부고 2가 허수부인데 이거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2.real이라고 치면은 실수부가 출력이 되고요. 2.image 이미지라고 치면은 허수부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켤레복수수도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는데 2점 컨주게이트라고 우리가 치면은 켤레복수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치형 변수 선언하는 거 알아봤으니까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계산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지금 Z를 잘 선언해 주셨나요? 실제로 이제 Z를 출력을 해보면 1.75가 나오면 맞게 계산을 하신 겁니다. 수학에서는 사실 이제 숫자와 문자 같은 거 곱할 때 곱하기 이유를 생략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선 당연히 이를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이유 생략 없이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변수를 선언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x를 작은 따옴표 안에 선언했죠. 그 다음에 y를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x는 애플, y는 바나나 라고 선언된 게 확인이 되죠. 여러 줄을 만약에 선언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작은 따옴표 3개를 쳐서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Z라는 변수를 이렇게 이제 3줄에 걸쳐 선언했는데 역시 출력을 해보면 잘 선언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연산이 제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x랑 y를 더한다 라고 하면 2개의 문자열을 붙여서 출력하게 되고요.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x에 곱하기 10을 한다 라고 하면 똑같은 문자가 10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연산도 이게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K를 한번 문자 7이라고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7이 반복해서 10번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똑같은 연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자열에 대한 연산인지 숫자인 연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문자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덱싱이라는 건 각 문자에 주어진 번호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애플이라고 했죠. 첫 번째부터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는 0, p는 1, 그 다음 p는 2, 그 다음 l은 3, 2는 4라는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0이라고 치면은 0번째인 a가 출력되게 되고요. 다시 x에다가 3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은 세 번째인 l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으로 이제 슬라이싱은 인덱싱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뽑아내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 콜론 2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0번째부터 두 번째까지가 아니라 두 번째 전, 첫 번째까지 출력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AP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 번째 숫자까지 출력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써있는 숫자 그 전까지 출력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Y를 바나나라고 선언을 했죠. Y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렇게 치면은 역시 얘도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전, 즉 세 번째까지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AN, A가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 우리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조금만 좀 더 알아보면은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Y에다가 -1이라고 하면은 뒤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 바나나에서 뒤에서 첫 번째 A죠.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1 콜론 치고 뒤에 아무 숫자도 안 치면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출력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세 번째 전, 두 번째까지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3이라고 치면 BAN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열 관련해서 몇 가지 함수만 알아보고 문자열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운트 함수, 우리가 지금 Y가 바나나죠. A가 몇 개인지를 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카운트 함수에 이제 A가 몇 개인지 이렇게 치면은 3개라는 걸 출력해 주고요. 파인드 함수라는 것도 있는데 A를 찾는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A가 여러 개 나왔죠.
첫 번째 있는 a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퍼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뭐 넘어가고, 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용할 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바나나니까 6자죠. 그래서 6이라고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연산 그리고 수치형, 문자형 변수를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처음 배운 내용이어서 워낙 기초이긴 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또 되게 많은 내용을 또 다룬 거라서 다시 한번 좀 혼자 복습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